꽃님이님들 아침 공복 혈당이 142요? 그럼 지금부터 식사의 리듬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뭘까요? 달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달걀 대신 더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혈당과 생활 리듬을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치를 지켜본 김도윤입니다. 공복을 유지하면 몸이 편할 거라 믿으시죠? 하지만 그 공복이야말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시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수치가 높은 이유, 바로 그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달걀 하나로 아침을 때우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저녁을 너무 일찍 마치고 다음 날 아침까지 긴 공복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공복이 독이 되는가? 둘째, 달걀 대신 마 한 컵으로 위를 지키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분 루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아침 루틴 한 가지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3개월 뒤 혈당 수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3개월 뒤 혈당 수치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요즘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 계신가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수치가 높은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작년 가을 72세 김순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3년치 혈당 기록이 빼곡히 적힌 노트를 들고 계셨어요. 아침마다 혈당을 재고 매일 수치를 꼼꼼하게 기록하신 아주 성실한 분이셨죠. 저녁은 6시 이전에 드시고 아침은 삶은 달걀 하나로 간식은 일절 안 드시는 정말 모범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복 혈당은 늘 130에서 140을 오갔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런 패턴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새벽 3시면 잠이 깨고 속이 불편해서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즉, 저녁 6시 이후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무려 14시간 이상을 공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몸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분비하고 간에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쏟아내면서 혈당이 치솟은 거죠. 김순자님처럼 열심히 관리하시는데도 수치가 안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공복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비우면 좋을 거라 믿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고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순자님은 단 한 가지만 바꾸셨거든요. 무엇을 바꾸셨냐면 아침에 달걀 대신 마 한 컵을 두유에 갈아서 천천히 드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 동안 맨발로 집안을 걷는 걸 매일 실천하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0에서 6.7로 떨어진 겁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신 건 속이 편해졌다는 거였어요. 아침이 두렵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죠. 단 한 가지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 이렇게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아침 루틴 3가지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공복 혈당을 높이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녁을 언제 무엇을 드시는지가 다음 날 아침 혈당을 결정합니다. 잠자기 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바로 공복 혈당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밤 9시 이후에 식사를 하신 분들의 새벽 혈당 평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1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저녁을 7시에 드시고 11시에 주무셨는데도 아침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으로 국수 한 그릇을 드셨더라고요. 국수는 당 지수가 높아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그 반동으로 밤사이 혈당이 오히려 상승한 겁니다. 저녁은 최소한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셔야 하고요. 곡류보다는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죽이나 빵처럼 소화가 빠른 음식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소화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반동으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은 몇 시에 무엇을 드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면의 질도 혈당을 좌우합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계시죠? 새벽에 깨면 그 순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급증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수면 중에 깨는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공복 혈당이 평균 22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65세 최미경님은 새벽 3시마다 잠에서 깨셨는데요. 그날의 아침 혈당은 늘 142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잠을 이어서 잔 날은 115로 안정이 됐어요. 이렇게 수면 패턴이 혈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잠의 리듬을 깨뜨리거든요. 그러면 또 새벽에 깨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 10분씩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려대 체육학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식후 10분 걷기를 실천한 분들은 혈당이 25%나 낮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식사 후 근육이 당을 흡수하는 시간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74세 정태수님은 무릎 통증이 있으셨는데도 식후에 화장실 가는 길에 10분씩 천천히 걷는 걸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달 뒤 혈당이 30이나 떨어졌어요. 무릎이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식전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혈당이 올라갑니다. 식사 후 바로 10분간 맨발로 지압 매트를 걸으시거나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오늘 점심 후 10분만 걸어보시겠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면서 혈당이 오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측정해 보시면 수치가 확 올라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가족 문제나 건강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게 혈당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당을 혈액으로 쏟아내는 거죠.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혈당 수치가 높게 측정됩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은데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68세 이정희님은 물을 거의 안 드셨는데요. 하루 6잔씩 나눠 마시기 시작한 후 혈당이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커피나 차 대신 순수한 물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도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물 한 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간식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3시쯤 한 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 과자나 빵보다는 견과류나 당근 같은 채소를 선택하세요. 73세 한영숙님은 매일 오후마다 과자를 드셨는데요. 아몬드 한 줌으로 바꾸신 후 저녁 전 혈당이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간식도 계획적으로 드셔야 혈당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간식을 언제 무엇으로 드시나요? 약을 제 시간에 드시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깜빡하고 안 드시거나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만난 71세 윤석호님은 약 먹는 걸 자주 잊으셨는데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규칙적으로 드신 후 혈당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약은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꼭 규칙적으로 드세요. 마지막으로 혈당을 너무 자주 재는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루에 5번, 6번씩 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이렇게 하루 2번 정도만 재시는 게 적당합니다. 측정할 때마다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그게 훨씬 현명한 관리 방법입니다. 혈당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습관으로 서서히 안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 패턴이 우리의 혈당 리듬을 깨뜨립니다. 늦은 저녁 식사, 불규칙한 수면,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분 부족, 불규칙한 간식, 약 복용 누락까지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쳐보세요. 이제 그 리듬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뭘 하세요? 혈당을 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적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혈당 기록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숫자 옆에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간 잤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 9시에 국수를 먹고 새벽 2시에 깼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보실 때 국수 먹은 날은 혈당이 높구나 하고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순 수치만 적으면 왜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어요. 생활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제가 만난 69세 조명희님은 2주 동안만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스스로 원인을 발견하셨습니다. 빵을 먹은 날은 혈당이 높고 잠을 푹 잔 날은 혈당이 낮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은 혈당을 단순 기록하시나요? 아니면 생활과 함께 기록하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생활 메모를 함께 남겨보세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시는지가 하루 혈당을 좌우합니다. 달걀 하나로 아침을 때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달걀만으로는 위가 채워지지 않고 점심 전에 허기가 와서 과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마 한 컵입니다. 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마 100g을 깨끗이 씻고 두유 200ml와 대추 한두 개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그리고 이걸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거든요.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손이 가려운 분들은 말을 다룰 때 장갑을 끼시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귀리죽이나 두유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67세 김영란님은 매일 아침 달걀 하나로 버티시다가 마 한 컵으로 바꾸신 후 점심 전허기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속도 편하고 혈당도 안정됐다고요. 내일 아침 달걀 대신 마 한 컵으로 바꿔보시겠어요? 정말 간단한 변화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바로 10분만 움직여 보세요. 식후에 근육이 당을 흡수하는 시간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때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을 맨발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혈자리가 있어서 맨발로 걸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실내 매트 위에서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복식 호흡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걸어보세요. 70세 정순옥님은 아침 식사 후 매일 10분씩 집안을 돌며 걸으셨는데요. 한 달 후 식후 혈당이 20 정도 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후 10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겠죠?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을 드신 후에도 10분만 걸어보세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무실 근처를 한 바퀴 도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 힘드시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75세 박수진님은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드셨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걸 10분씩 하셨더니 혈당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1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인데요. 이때 움직이지 않고 바로 누우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불편해집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시거나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1세 최동수님은 저녁 먹고 바로 TV를 보시다가 저녁 후 10분 걷기를 시작하신 후 잠도 잘 오고 아침 혈당도 낮아졌다고 하셨어요. 하루 3번, 식후 10분씩 총 30분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도 정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렇게 하루 4번만 챙겨 마셔도 1리터가 됩니다. 여기에 식사 중에 마시는 물까지 합치면 하루 1.5리터는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고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세요. 66세 송미숙님은 물병에 선을 그어두고 시간대별로 마시는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물 마시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휴대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팔을 쭉 펴서 기지개를 켜보세요.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서 잠이 잘 옵니다. 72세 이명숙님은 잠들기 전 5분간 스트레칭을 하신 후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방 안 온도도 신경 쓰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다가 깨게 됩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게 조절하시고요. 베개 높이도 편안한 높이로 맞춰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면 월요일에 리듬이 깨지면서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규칙적인 리듬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 5가지 루틴이 하루의 리듬을 되살리는 핵심입니다. 혈당 기록하기, 마 한 컵 마시기, 식후 10분 걷기, 물 마시기, 수면 루틴 지키기.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실천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복이 건강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뭐였죠? 비워야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듬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공복을 너무 길게 유지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간에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쏟아내면서 혈당이 치솟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식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은 완만하게 유지되고 이는 편안해집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김순자님처럼요.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떨어지고 아침이 두렵지 않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복을 길게 유지하고 늦은 저녁에 국수를 드시고 식후에 바로 눕는 생활을 계속하시면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고 결국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약해지고 발저림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마 한 컵으로 시작하고 식후 10분씩 걷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주무시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달걀 대신 마 한 컵으로 시작해 보세요. 생마 100g에 두유 200ml, 대추 한두 개를 믹서에 갈아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 한 컵이 리듬을 되살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평온하게 바꿔줄 겁니다.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거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쌓이면 한 달 후에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수치가 달라진 걸 확인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 삼시 혈당 상승, 새벽 현상의 숨은 이유를 다루겠습니다. 왜 새벽에 혈당이 올라가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실천해 보신 뒤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김도윤 박사님, 저도 공복 혈당이 달라졌어요. 그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